네, 이번 딥다이브에서는요, 여러분께서 보내주신 그 대한민국 핵 추진 잠수함 사업 관련 자료들을 좀 집중적으로 파헤쳐 보겠습니다. 2025년 한미 정상회담 이후로 이게 좀 구체화됐잖아요. 한국형 핵 추진 잠수함 MPS 개발 계획이요. 그래서 이 거대한 프로젝트의 중심에 설 기업들, 어떤 회사들인지 관련 보고서랑 기사들을 보면서 한번 이야기 나눠보죠. 이번 딥다이브의 미션은요, 이 자료들을 통해서 사업 배경이랑 그 중요성, 그리고 뭐랄까 넵튠 프로젝트의 대장장이가 될 핵심 기업들, 왜 그 기업들인지 그 이유까지 명확하게 알아보는 겁니다. 자, 그럼 바로 시작해볼까요? 네, 이 모든 이야기의 시작은 역시 2025년 한미 합의예요. 미국이 한국의 MPS 개발, 또 건조 이걸 공식적으로 승인했다는 거, 이게 아주 결정적이었습니다. 아, 그게 결정적이었군요. 네. 근데 이게 그냥 단순하게 무기 판매를 승인한다, 뭐 이런 차원이 아니고요. 한국에 그 대규모 대미 투자 있었잖아요. 한 3,500억 달러 규모라고 하던데, 이런 경제 협력이랑 같이 맞물린 상당히 복합적인 합의라는 거죠. 이 전략 자산을 확보하는 게 얼마나 복잡한 외교, 경제적 계산 속에서 이루어지는지 좀 보여주는 것 같아요. 그렇군요. 기술 이전 방식도 좀 흥미롭던데요. 초기 함선은 미국 필라델피아 조선소에서 만들고 거기서 이제 핵심 기술을 이전받는다. 이게 뭔가 미국의 기술 통제, 그리고 우리는 빨리 기술 받고 싶고 그 사이에서 좀 절충점을 찾은 것 같네요. 맞습니다. 그리고 이 핵 추진 잠수함 도입은 우리 해군에게 정말 단순한 전력 증강 그 이상의 의미가 있습니다. 기존 디젤 잠수함은 아시다시피 충전을 위해서 물 위로 올라와야 하는 그런 제약이 있었잖아요. 근데 핵 추진 잠수함은 거의 무한한 동력으로 수십 년 동안 연료 교체 없이 계속 잠수 상태로 작전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자막 능력이나 기동성 자체가 이건 비교가 불가능한 수준으로 올라가는 거죠. 와, 상상이 잘 안 되네요. 그럼 이 거대한 배를 실제로 만들고 또 움직이게 할 핵심 기업들, 그 1차 수혜 기업부터 좀 살펴볼까요? 먼저 잠수함 본체, 그러니까 플랫폼이죠. 이걸 맡을 가능성이 제일 높은 곳으로 하나오션이 꼽히더라고요. 장보고급 잠수함을 벌써 16척이나 건조했고, 특히 그 장보고3는 우리가 독자적으로 설계하고 개발까지 성공했으니까요. 이 분야에서는 실적이 확실하죠. 네, 맞아요. 그리고 결정적인 한 수는 역시 그 미국 필라델피아 조선소 인수였습니다. 아, 이게 초기 함선 건조지로 딱 지정이 되면서 하나오션은 그냥 여러 후보 중 하나가 아니라 뭐라고 할까, 기술 이전을 위한 필수 파트너가 돼버린 거죠. 사업 초기 단계부터 아주 깊숙하게 관여할 수 있는 그런 교두보를 확보한 셈입니다. 그 인수가 그런 전략적인 의미가 있었군요. 정말 중요했네요. 그럼 잠수함의 심장이라고 할 수 있는 동력원, 이건 어떻습니까? 두산에너빌리티가 계속 거론되던데요. 한데요. 두산에너빌리티가 이 세계적인 수준의 원전 주기기 제작 기술, 특히 그 대형 단조품 만드는 기술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SMR 제작에 상당한 강점이 있습니다. 근데 더 중요한 건요, 특정 SMR 기술 하나에만 얽매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른바 글로벌 SMR 파운드리 전략을 쓰고 있거든요. 파운드리 전략이요? 네, 그러니까 뉴스케일이나 테라파워 같은 다양한 SMR 개발사들의 핵심 제조 파트너 역할을 이미 하고 있어요. 그래서 어떤 SMR이 최종적으로 딱 선정되더라도 우리는 만들 수 있다, 이런 유연성을 확보한 거죠. 그리고 한국형 ISMR 개발에도 참여하고 있고요. 오, 특정 기술이 종속될 위험은 피하면서 시장 전체에 대응하는 아주 영리한 전략이네요. 자, 그럼 이제 잠수함의 성능을 진짜 좌우할 핵심 서브 시스템, 2차 수혜 기업들로 넘어가 볼까요? 잠수함 본체랑 동력원 다음으로 중요한 이 배의 감각과 두뇌를 책임질 기업들이죠. 흥미롭습니다. 그렇죠. 먼저 두뇌 역할, 그러니까 전투체계 CMS는 한화 시스템이 아주 유력합니다. 국내에서 유일하게 해군 함정 CMS를 공급하는 회사고요. 벌써 한 80여 척에 납품한 실적이 있어요. 장보고 3 CMS 개발 경험도 당연히 있고요. 그리고 아무래도 플랫폼을 만드는 한화오션이랑 같은 그룹이니까 그 시너지 효과도 기대해 볼 수 있겠죠. 그렇겠네요. 그럼 잠수함의 눈과 귀, 그리고 발톱 역할은 LIG 넥스원이 맡을 가능성이 높겠군요. 자료 보니까 탐지 음영 구역을 줄이는 공면 배열 순화 기술, 이거랑 또 50km 이상 날아가는 아주 강력한 어뢰, 범상어 대발 이야기가 나오던데요.
네, 맞습니다. 잠수함의 생존성과 공격력을 동시에 높이는 핵심 기술들이죠. LIG 넥스원이 이 분야에서 상당한 기술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또 중요한 게 스텔스 성능하고 직결되는 선체 소재 부분인데요. 이건 포스코가 주목받고 있네요. 네, 그렇습니다. 포스코가 세계 최초로 개발했다는 그 비자성 고망간광의 핵심인데요. 이게 뭐냐면 잠수함의 자기 신호를 획기적으로 줄여주는 특수 소재예요. 자기 신호요? 네, 적들이 잠수함을 찾을 때 쓰는 자기 이상 탐지 장비, MAD라고 하죠. 이 장비의 탐지될 가능성을 확 낮춰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생존성을 극대화하는 거죠. 아, 그냥 튼튼하게만 한 게 아니라 들키지 않게 만드는 소재다. 이 말씀이시군요. 네, 맞습니다. 게다가 그 심해의 엄청난 수압을 견뎌야 하잖아요. 그 고강도 특성은 기본이고 극조온에서도 잘 견디는 인성까지 갖췄다고 합니다. 이미 하나오션하고 차세대 함정용 소재 개발 협력을 하고 있어서 이번 MPS에도 적용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물론 뭐 경쟁 구도도 아예 없지는 않겠죠. HD 현대중공업도 잠수함 건조 경험이 있고 최근에 장보고 대시2 성능 개량 사업도 따냈다고 하니까요. 후속함 건조라던가 아니면 일부 하도급으로 참여할 가능성도 뭐 배제할 수는 없겠네요. 그리고 세아베스틀 지주 같은 경우는 원자로 내부 부품이나 추진계통 같은 데 들어가는 특수합금, 이걸 공급할 잠재력이 있다. 뭐 이런 분석도 있더라고요. 네, 그렇죠. 이런 여러 가능성을 종합해보면 이제 슬슬 팀 K NPS라고 할 만한 그런 윤곽이 드러나는 것 같습니다. 플랫폼은 하나오션, 동력원은 두산 에너빌리티, 두뇌는 하나시스템, 센서와 무장은 LIG 넥스원, 그리고 특수 소재는 포스코. 이런 핵심축을 중심으로 협력하는 구도가 그려지는 거죠. 와, 이 기업들의 역량이 다 합쳐지는 거군요. 사업 규모도 정말 상상을 초월할 것 같은데요. 아까 자료 잠깐 보니까 캐나다 같은 경우에 12척 도입하는데 유지보수까지 합쳐서 최대 60조 원 규모라고 하던데 우리도 뭐 네, 그렇죠. 우리 사업 역시 수십조 원대 건조 비용은 물론이고요. 이게 한번 만들면 수십 년 운용하잖아요. 그 기간 동안 계속 이어질 MRO, 그러니까 유지보수 시장까지 생각하면 정말 어마어마한 파급 효과가 예상됩니다.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단순히 잠수함 몇 척 더 만드는 그런 차원을 넘어서는 것 같아요. 관련 기업들의 기술력을 한 단계, 아니 몇 단계는 끌어올리고 K방산 전체의 브랜드 가치를 높여서 다른 무기체계 수출에도 굴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그야말로 국가적인 프로젝트라고 봐야 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쭉 정리를 해보니까요. 대한민국 핵추진 잠수함 사업, 이게 하나오션과 두산 에너빌리티라는 두 개의 큰 기둥을 중심으로 해서 하나시스템, LIG 넥스원, 포스코 같은 각 분야 최고의 기업들의 역량이 총 결집되는 정말 거대한 프로젝트라는 게 느껴집니다. 단순한 전력 증강을 넘어서 관련 산업 생태계 전체의 혁신, 그리고 K방산의 국제적 도약을 이끌 그런 잠재론을 품고 있는 거네요. 네, 그렇습니다. 마지막으로요, 여러분께 이런 질문을 한번 던져보고 싶습니다. 이번 핵추진 잠수함 개발 과정에서 우리가 확보하게 될 그 SMR 기술이나 극한 환경용 특수 소재 기술 같은 것들이요, 아주 먼 미래에는 혹시 해저 자원 개발 기지라던가 아니면 심우주 탐사선의 동력원처럼 전혀 예상치 못한 민간 분야로 뻗어나갈 가능성은 없을까요? 오늘날 우리가 하는 이런 군사기술 투자가 가져올 미래의 나비 효과에 대해서 한번 상상해 보시는 것도 꽤 흥미로운 일이 아닐까 싶습니다.